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UR28M 리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웃풋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동시에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작업된 제 작업물이 각각의 스피커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테스트할 때 쓰는 용도로 쓰려고 샀습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그냥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신 분들 그리고 사실 분들은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마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뜨죠. 네, 물음표를 누르면 이렇게 매뉴얼이 뜹니다. 4페이지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루프백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전면부, 후면부, 인풋 총 4개 1, 2, 3, 4, 이쪽은 뭐 TRS나 TS, 그리고 뭐 XLR, 그렇죠? 마이크, 라인, 하이지. 동시는 아니고 어떠한 라인을 넣어서도 이쪽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3, 4번은 라인 인풋, 여기는 A, 아웃풋 A, 아웃풋 B, LR, 아웃풋 C, LR, 이쪽은 디지털 단자죠. 디지털, 인아웃,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 1번, 2번. 이건 조금 활용이 달라요.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 연결하는 USB, 그리고 투트랙인, 그리고 이쪽은 전원. 여기가 이제 그 2번은 그라운딩 스크류인가요? 그래서 그 노이즈나 험이 있을 때 그라운드 선 연결해 주시면 소리가 100% 줄어든다라고는 아니고 그냥 아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이쪽은 채널 1번이죠. 이쪽 1번. 하이지는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 사용하시면 되고, 패드는 들어오는 신호가 클 때 줄여주는 거, 그리고 게인 채널 1번, 2번, 그리고 이쪽은 폰 1, 2. 여기는 폰 1은 믹스 1만 됩니다. 그리고 폰 2는 어사인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투트랙인 여기 보이시죠? 자동차에 뭐 옥스 단자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벨 올려주고 여기 온오프, 이쪽은 팬텀 파워, 그리고 여기 인풋,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1, 2, 3, 4 레벨 메터가 4개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단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1번, 2번, 3번, 4번, 여기 아웃풋 LR, 네, 아웃풋 ABC 스피커, 네, 총 3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쪽 전원, 그리고 이쪽은 소스 셀렉트 믹스 1, 2, 3. 이거는 이쪽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총 3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딤, 이거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풋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저는 2가지 활용을 2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전화 받으면서 일할 때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쁠 때, 예, 이 딤 버튼을 누르면 아웃풋 레벨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전화 소리도 듣고 작업한 소리도 듣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들을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2번째 경우는 마스터링 작업된 파일이 믹싱이 잘 됐는지 확인할 때 쓰기도 합니다. 소리 크게도 들어보고 작게도 들어보고, 클 때도 소리가 믹스가 잘 돼 있고 작을 때도 믹스가 잘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마스터링, 믹싱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노 믹스는 사실 쓰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갈까도 하는데, 굳이 뭐 활용 방법이라고 하면
스테레오로 된 작업물을 모노로 들을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트는 소리 완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전면부, 후면부 봤고요. 네,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팬텀 파워 같은 게 이게 버튼처럼 안 생겼어요. 네, 누르시면 버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버튼 아닌 것처럼 생겼습니다. 예, 팬텀 파워 켜실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시고요. 자,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총 3개가 있죠. 어바웃은 뭐 보실 필요가 없고, 맨 왼쪽 가서 샘플레이트 44.1kHz 이상만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8로 요즘엔 48kHz로 많이 작업을 해요. 방송 기준은 CD 기준이 44.1, 방송 기준은 48kHz, 그리고 96kHz가 DVD 일 겁니다. 네. 그리고 아시오 쪽 가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해 주시고 버퍼 사이즈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DSP 믹스 FX UR28M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내리고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죠. 윈도우, 맥, 패널 컨트롤. 맨 왼쪽 가시면 이쪽은 창 닫는 거고, 최소화 3번 같은 경우는 뭐 메뉴, 4번 같은 경우는 뭐 씬 메모리인가요? 네, 씬. 사실 이거 세이브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각자 세팅 총 뭐 3가지 세팅이 있으면 뭐 씬 1, 2, 3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스토어는 거기서 뭐 불러오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은 메인 윈도우, 셋업 윈도우, 인포메이션 윈도우, 이쪽은 뭐 매뉴얼. 1번은 종료니까 누르지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화 3번 누르시면 오픈, 세이브, 인서트 씬, 그리고 화면이 작아서 4K로 해놔서 좀 작습니다. 네. 여기 이니셜 데이터, 여기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이브 있었죠. 네,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중에 불러오실 때는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니셜라이즈인가요? 네, 모든 씬을 초기화 시키는 거. 그리고 스토어 누르시면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메인 윈도우는 이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시면 컨트롤 패널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매뉴얼대로 진행할게요. 일단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이쪽 1번 채널, 2번 채널, 그 다음에 3번, 그렇죠? 3번, 4번, 여기는 디지털, LR, 그리고 여기는 도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큐베이스, 뭐 에이블톤, 리전, 뭐 이런 것들,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은 마스터 레벨, 이쪽은 폰, 헤드폰 단자, 그리고 각 채널에 대해서 보면 1번, 이 부분은 누르시면 1번, 2번이 지금 각각이 다 모노 채널이에요. 총 4개인데 스테레오로 바뀌는 거고, 이쪽은 뭐 레벨 미터겠고요. 이쪽은 하이패스, 이쪽은 페이지 위상 변화하는 거, 이거 INS FX가 있고 MON FX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2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 오직 모니터 시그널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는 2가지죠. 보스. 여기는 모니터 시그널과 그 다음에 레코딩 시그널 2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은 이펙트 온오프. 이펙트는 나중에 리버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7번은 에디트. 네, 에디트의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이펙트 타입.
여기 보시면 총 5개가 있죠. 이거 밑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은 리버브를 샌드, 이 채널 1번에 있는 거를 보내는 거예요. 샌드 이펙트 채널로. 네. 펜, 좌우, 뮤트, 솔로, 그다음 팬텀, 페이더, 네, 도어 에어리어, 레벨 매터, 뭐 펜, 뮤트, 솔로, 페이더 다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 마스터 에어리어 한번 볼게요. 이쪽 마스터 레벨 매터고, 샌드 이펙트 에디트, 그 다음에 이쪽은 홀, 이쪽은 홀 리버브, 룸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그 다음에 리버브에 대한 타임, 시간 설정. 예, 리버브라는 게 그 벽을 이렇게, 소리가 벽을 치고 반사되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조그만 공간일수록 빨리 튕겨져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는 거고요. R은 리턴 레벨, 네, 펜, 뮤트, 페이더, 뭐 어려운 건 없죠. 믹스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 헤드폰 2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웃풋 시그널, 네, 폰 2 only라고 돼 있죠. 폰 2만 그 셀렉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원은 믹스 1만 됩니다. 네, 그리고 폰 온오프, 이렇게 불 들어오면 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 윈도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인풋 마이너스 10 혹은 플러스 4가 되어 있어요. 네, 뭐 들어오는 신호 뭐 좀 작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다른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이것도 보시면, 네, 구간 정해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보통 100 이하나 뭐 80 정도, 100이나 80 정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인풋 미터 세팅은 인풋 1, 2, 3, 4 뭐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루프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웃풋은 이렇게 디지털로, 네, 어디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 링크하면 세 개가 동시에, 예,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터 세팅 같은 경우는 서큘러랑 리니어, 네, 두 개가 있는데요. 서큘러는 이런 원형식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컨트롤을, 노브를 마우스 이런 식으로.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이더 모양, 직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마우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터치랑 점프가 있죠. 터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만져서 올리면, 마우스 클릭해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게 되겠고, 클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아서 올리면 한 번에 쫙 올라오는 뭐 그런 게 되겠죠. 밑에 에디터 세팅은 만질 일이 없으실 거예요. 네,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8K 그리고 128, 더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끔 업데이트가 자주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누르셔서 업데이트도 한번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큐베이스 활용하시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 올려놓은 거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컴프레서, 네, 이 이펙터에 대한 겁니다. 컴프레서, 에디트. 보통은 이렇게 엔지니어 프리셋 있어요. 여기서 쓰시면, 골라 쓰시면 됩니다. 굳이 뭐 머리 아프게 쓰실 필요는 없고, 전문가시라면 조금 자기가 각자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전문가분들이라면 제가 뭐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어택, 릴리즈, 레이시오, 다른 거는 설명
다들 다 잘 해주시는데 니 같은 경우는 설명이 조금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조금 드리자면 사람 다리라고 치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쪽이 무릎이 되겠죠. 꺾이는 부분. 예,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날카롭게 할 건지 뭐 이런 차이입니다. 소리 변화가 컴프레서 걸리는 그 순간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는 그 영역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네,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그죠? 뭐 EQ 같은 경우도 다 세팅이 다 기본적으로는 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쪽 뭐 로우, 하이 해서 뭐 이쪽에서 프리퀀시가 F고요. G가 게인일 겁니다. 뭐 특정 주파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로우, 미드, 하이, 토탈 게인. 그리고 이쪽도 아마 게인일 건데 네, 모프라고 돼 있네요. 컴프레서 이퀄라이즈. 노브 조절을 통해서 네, 그 값을 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면 움직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네, 이런 목소리 변화도 있고 주변 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변화가 좀 있죠. 네, 특별히 뭐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Q 값, 네, Q 값은 뭐 기울기 같은 거게 되겠고요. 리버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누르시면 이 화면이랑 똑같은 게 나오죠. 여기도 그냥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만지셔도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리버브 타임, 뭐 이니셜 딜레이, 디케이, 룸 사이즈, 디퓨전 같은 경우는 확산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네,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레이시오, 로우 레이시오. 레이시오는 율이란 뜻이죠. 뭐 2대1, 3대1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레인지를 호라이즌은 이제 좌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오디오 쪽 이제 작업하시면 많이 알겠지만 호라이즌 뭐 수평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위쪽은 버티컬, 영상 작업에도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쪽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레인지 네, 를 셀렉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지는 범위예요. 네. 줌인 줌아웃 기타 앰프 아까 여기 채널 스트립에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어떻게 여는지 설명되어 있죠. 네. 윈도우 큐베이스에서 뭐 DSP, 믹스 FX 여기 예, 2가지 어느 쪽에서 여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총 4가지가 있었던 걸로 클린, 크런치, 리드, 드라이브 총 4개가 있죠. 다 비슷해요. 다 게인 있고 뭐 볼륨 있고 트래블 이쪽은 EQ 단자가 되겠고요. 이쪽은 디스토션은 소리를 좀 뭉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왜곡해서 소리를 좀 찌그러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프리센스 이거는 고주파수, 그러니까 높은 쪽이죠. 보통 하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쪽 톤을 좀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스피드, 네, 바이브레이션인가요? 뭐 뎁스 이쪽을 만지는 건가 보네요. 스피드랑 뎁스 컨트롤, 네, 비브라토 이펙트, 네, 코러스 오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러스 오프 비브라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블렌드는 섞는 건데요. 블렌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그 다음에 이펙트 사운드를 골고루 이렇게 얼마나 섞어줄 건지 그 아웃풋은 전체 총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소리 출력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나머지도 좀 비슷합니다. 크런치 같은 경우는 노멀 있고 뭐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은 느낌
나고요. 말 그대로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하이 프리퀀시, 그죠? 조금 강조해주는 느낌.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1번에서 6번으로 갈수록 소리가 좀 하드해집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마일드 디스토션, 소리 찌그러진 게 조금 부드러운, 네, 내추럴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팻, 소프트 톤, 5번, 6번 같은 경우는 와일드한, 뭐 공격적인, 뭐 디스토션, 그러니까 좀 빡센 음악 같은 거, 메탈 같은 거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프트 락도 있고 뭐 하드 락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똑같이 특별한 건 없죠. 마지막 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 쪽을 강조할 건지, 네, 로우 쪽을 강조할 건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 example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큐베이스 관련해서 강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여기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모니터, 인디케이터. 네. 인풋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쪽은 큐베이스 관련된 건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큐베이스에서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강의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아이패드로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패드 들고 돌아다닐 수는 좀 없는 게, 이게 전원을 또 외부 전원을 써야 돼서 힘들고, 야마하에서 나온 AG0603 같은 경우는 USB 자체에서 전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실 거라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시그널 플로우, 이거는 신호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폰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으로만 돼 있고, 폰 2 같은 경우는 아웃풋 셀렉트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루프백. 그리고 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쪽, 네. 그리고 얼터너티브 모드, 인디펜던스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믹스 1, 2, 3를 같은 걸로 쓸 건지, 인디펜던스 모드는 각자 나눠서, 딤버트는 공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락 다이어그램스, 이거 도면이죠. 도면. 아까 그 그림이랑 뭐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UR28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버튼을 켜주시고 이 버튼을, 네, 샌드를 눌러야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래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리버브가 걸립니다. 네,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마우스로 안 움직이면 이 부분을, 샌드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